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학원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증거가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새해 첫 시험이었죠. 1월 시험을 이용해서 2월 시험을 준비하는 적중 특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상 되게 헛소문이 많아요. 뭐 1월 시험은 쉽다면서요. 뭐 언제는 어렵다면서요. 와, 제가 십몇 년 동안 강사하면서 거의 매달 시험을 치고 있는데 저도 찾지 못한 규칙성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때그때 좀 다른데 1월 시험에 대해서 잠깐 평가를 하자면 작년 시험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았고, 특히 쓰기 부분은 나중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작년 후반기보다는 느낌이 살짝 올라간, 심하지 않고 살짝 올라간, 듣기 속도도 조금 빠르고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요. 1월 시험 중에서 독해 일부분 한번 보실 건데요. 항상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경향이 바뀌는 거는 어떤 문제 유형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다른 단어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나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지 유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독해 일부분은 어쨌든 문장 분석력 문제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변하지 않는 규칙이니까요. 항상 문장을 볼 때는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보라고 했어요. 항상 1번 관련사, 虽然 但是처럼 짝이 있는 것들을 먼저 체크해서 짝은 잘 맞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어울리는 뜻으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 서술어, 만약에 형용사면 거기서 끝나겠죠. 동사면 목적어까지 보시면서 혹시 문장에서 이런 주요한 성분 중에 빠진 건 없는지, 그리고 또 주어와 서술어 혹은 서술어와 목적어 혹은 주어와 목적어의 호흡이 서로 잘 맞고 있는지 큰 호흡을 먼저 체크하시고, 세 번째로 큰 호흡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런 꾸미는 말들에 어떤 표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호흡 자체가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줄이셔야지 호흡을 탁탁탁 치면서 앞에 단어부터 요셔, 教学, 관제 이런 식으로 보셔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 잊지 마시고요. 자, 5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 관련사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리가 큰 호흡부터 먼저 호흡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有效教学的关键, 앞에 꾸미는 말은 효과적인 교육의 관건은 属于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범위가 와서 어디에 속하다 라는 뜻이죠. 提高教师的教学技能和水平. 이건 전혀 범위가 아니죠. 그리고 목적어가 지금 한 단어로 되어 있거나 하지도 않아요. 목적어 호흡이 굉장히 긴데요. 그 안에 다시 提高技能和水平, 또 서술어와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属于하고 전혀 서술어 큰 목적어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바꾸는 것이 맞냐? 관건은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在于를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서술어와 목적어의 호흡이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고요. 자, 53번 한번 보시면 또 크게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관련사는 없으니까 바로 주어 서술어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各种新发现的流行病, 이 주어죠. 자, 동사가 10가 나왔어요. 10가 나오면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호흡을 한 번 더 가져가셔야 되죠. 명사 찾을 거예요. 대명사 우리로 하여금 하고 다시 동사 나와요. 修改自己不良的卫生习惯, 이 목적어인데 修改习惯이라는 말은 여러분 따페이가 안 돼요. 修改는 가장 대표적으로 作文, 여러분이 잘못 쓴 장문을 중국인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고쳐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습관 같은 경우는 改正, 지금 不良더 좋지 않은 습관 改正 혹은 改掉, 결과보를 붙여서 이런 표현으로 동사를 바꿔줘야겠죠. 역시 결과적으로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서술어와 목적어의 호흡이 맞지 않는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한번 풀어볼 거냐면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문장에서 주어가 빠졌거나 서술어가 빠졌거나 목적어가 빠진 경우도 있는데 너무 더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58번 한번 보실게요. 역시 관련사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바로 주어 서술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该医院的 门诊,医院 门诊, 门诊이라고 하면 우리가 외래는 在 언제에, 假는 우리가 휴가 혹은 假日期间이라고 하면 휴가 기간까지 在를 빼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照常 5급 단어인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합동사로 보통 봐요. 그래서 평소에 따라서 开诊 외래를 엽니다. 문제가 없고요. 个别专家门诊 일부 전문가의 외래는 停 멈춥니다. 진료를 멈춥니다. 문제 없고요. 具体要看 구체적으로는 뭐를 봐야 합니다. 뭐를 봐야 합니다 하고 이 보다의 짝을 찾다 보니까요. 当日预约挂号的 해석 자세히 안 하셔도 돼요. 情况을 봐야 합니다 해서 문장이 끝이 나야겠죠. 근데 뒤에 为准 이 말 왜 들어갔냐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문장을 다 완성해놓고 맨 끝에 쓸데없는 말을 붙여서 틀리는 경우, 그것도 문장 분석력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올해도 제가 한 달 한 달 차곡차곡 쌓아갈 건데 여러분 작년 것부터 쭉 보시는 게 훨씬 좋겠죠. 보시다 보면 문장 분석력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작년 기준만 봤을 때 3월, 4월, 8월, 11월 그러니까 4달이면 3분의 1?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요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또 이게 첫 번째 적중특강이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선생님 적중특강을 작년부터 쭉 봐왔어요 하시는 경우는 여러분이 요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그냥 확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学习成绩好不好 공부 성적이 좋은지도 얘기했고 또 不好 나쁜지는 就要看 이라는 말은 지금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를 좀 볼 필요가 있다? 学习态度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자, 태도라는 말은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그런 게 없죠. 태도라는 말은 좋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나쁜 것도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밑에 문장을 보시면 좋은지 나쁜지는 뭐를 좀 봐야 된다? 学习态度 하오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학습 태도가 좋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 성적이 좋겠죠. 하지만 학습 태도가 안 좋을 때 학습 성적이 안 좋아야 될 텐데 그것의 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면 学习态度好不好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맞춰줬어요. 이렇게 되면 학습 태도가 좋을 때 성적도 좋을 것이고 학습 태도가 안 좋을 때 성적도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짝이 아주 잘 맞고 있어서 이런 거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이 나올 때는 그 주변에 그것이 맞게 잘 어우러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是不是 줄여서 是否라든지 能不能 能否 그리고 우리가 양면사라고 하는데요. 양쪽 면을 가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면 다 가지고 있는 단어들 高, 低 라든지 好, 坏 라든지 成功的成, 失败的败, 成败 라든지 胜은 승리한다는 얘기고 후는 진다는 얘기예요. 승부를 가리다라고 할 때 6급 단어 胜, 후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좀 체크해서 봐야 되는 단어들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달에 나왔던 문제 59번 한번 보도록 하면 一款产品是不是是不是가 나왔죠. 好产品 좋은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일단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구문 많이 아시죠? 不是 A, 而是B. A가 아니라 B다. 이 구문에서 여러분 좀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동사가 시여야 될 거야 라는 오해, 그리고 앞뒤 동사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오해. 그렇지 않고요. 뭐 시가 빠질 수도 있고 여기에 다른 동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A가 아니라 B다 할 때 요 뿌와 알 흐름을 잡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시는 없어요. 그쵸? 이것이 아니라 而是 이것입니다 하고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뭐가 아니라 取决于라고 하면 뒤에 것에 달려있다.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是否 해서 해석을 자세히 안 하셔도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때 인지 아닌지 是不是와 굉장히 호흡을 같이 하고 있죠. 내려가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这款产品能满足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플러스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되겠죠. 고객의
해석 안 되면 그냥 어떤 것을 만족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에 대한 언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넝을 넝포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우리가 만족을 시키는 상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나쁜 상황도 같이 얘기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흐름을 잘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형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민감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표현들을 딱 봤을 때, 아,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은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어서 한 2개 정도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데, 자, 지금 보면 동사, 그리고 뉘쏘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3번째 빈칸일 거예요. 3번이라고 좀 고쳐보도록 할게요. 네, 3번째 빈칸 맞아요. 그러면 색깔이 드러나다 할 때 너무너무 많이 쓰고 우리가 따페이로 많이 외우는 것이 바로 정신 혹은 줄여서 정셔머셔머颜色.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은 보자마자 아싸, 자 색깔이다 하고 바로 맞췄을 문제예요. 우리가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푸실 때 하나가 너무나 확실하면 바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예를 들어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제끼지 마시고 완전히 보기를 제껴서 더 이상 시선이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밑에 70번 문제, 맨 끝 문제였는데요. 지금 보면 保持思路, 2번째 단어예요. 유지하다, 어떤 생각의 길, 생각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이때 생각의 흐름을 꾸미는 말이 빈칸에 나왔었어요. 일단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고 갈 거예요. 칭싱, 칭시 둘 다 우리가 6급 형용사로 뜻은 사전적으로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뭔가 분명하다, 뚜렷하다, 이런 뜻인데 칭싱은 무조건 이거하고 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뇌 상태를 묘사해요. 头脑很清醒. 소리를 자꾸 내서 여러분 打电话 이렇게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头脑很清醒, 头脑很清醒. 이게 뇌 상태를 묘사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고 놀았다. 그래서 지금 막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다? 头脑不清醒. 혹은 지금 내가 너무 집중이 잘 된다. 아주 머리가 지금 개운하다. 头脑很清醒. 이거는 너무나 고정 따페예요.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칭시는 2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이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요 2가지가 아주 또렷할 때. 네, 한국어를 왜 못 잡지? 예를 들어서 칭시도라는 말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TV 해상도라고 하는 거 맞죠? 네, 해상도라고 하는 말을 중국말로는 칭시도라고 해요. 내가 보이는 정도가 얼마나 또렷하게 잘 보이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가 제가 정말 오늘 공교롭게도 방금 수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왔답니다. 네, 그래서 思路很清晰, 생각의 길, 생각의 흐름이, 여러분이 어떤 작문을 했는데 이게 흐름이 아주 서론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흐름이 좋다 할 때 思路很清晰. 그리고 우리 6급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자주 강의하는 말인데 정치, 정치는요 역시나 말이나 글이 아주 흐름이 어떠냐를 얘기할 때 말이나 글의 흐름, 순서,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정치가 헌칭시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서론본론 결론이 혹은 글의 서론본론 결론이 아주 흐름이 명확하다라고 할 때 정치가 헌칭시. 요거는 6급 따페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역시 스루가 나오면서 칭시더 스루 요거 알아두셨어야 되고요. 이왕 나온 김에 쪼미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쪼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주도 면밀하다, 세밀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6급이고 우리가 5급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 요렇게 세밀한 지화, 계획이라고 할 때 아주 주도 면밀하고 세밀한 거랑요. 아주 세밀하고 세심한 주도 면밀한 부호, 서비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적지는 않을 건데 서비스, 예를 들어 짜옵고 돌보는 거 요런 게 주도 면밀할 때 쓰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둘 다 사전 뜻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쪼미 같은 경우는 6급 단어는 계획이 아주 주도 면밀하고 세밀할 때 씁니다. 그래서 쪼미 더 치화, 쪼미 더 치화
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가 서비스가 아주 주도 면밀하고 세밀하고 세심하고 돌봐줌이 아주 세심할 때는 5급 단어로 쪼는 똑같은데 쪼다오더, 쪼다오더 부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이 꼭 암기해 주도록 하실게요. 쪼미더 지화, 쪼다오더 부, 쪼미더 지화, 쪼다오더 부. 요거는 세트로 5급, 6급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진 같은 경우는요. 요 표현을 하나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번 정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색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 이번 정징더 쇼라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 예능으로 얘기하는 다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정색하고 너무 진지하게 말하다 라고 할 때 이번 정징더 쇼라고 해요.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너무 긴장을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번 정징더 칸, 너무 이렇게 진짜 정색하고 딱 카메라를 보고 있다. 네, 이런 뜻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요 4개 알아두시면 또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쓰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쓰기가 작년 후반부 요 반년 정도는요. 굉장히 쉬웠어요. 이게 굉장히 쉽다는 게 우리가 2가지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보고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고 써낼 때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었고 이거 2가지 방면이 괜찮았어요. 근데 요번 쓰기는 역시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써낼 때 단어들의 수준이 조금 녹록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이름은 똥화일리. 우리 주인공 이름을 까먹으면 사실상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샤오똥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 기억이 안 났다면 요렇게라도 일단 갔었어야 됐고 바느질을 해서 수선하다는 단어가 오늘은 빠지면 아예 작문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그래서 칠부 혹은 시오부 요 표현은 둘 다 상관은 없거든요.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썼어야 했습니다. 총 7단락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고 뭐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할 건데 작년에 보면 제일 많을 때는 12단락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천자의 글을 400자로 줄이는 40%의 요약 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약 쓰기를 하면 단락이 7개씩 이렇게가 필요가 없어요. 원래 단락이 많이 줄어드는 내용들이 또 생기고 하다 보면 좀 비슷한 것끼리는 다시 재분배를 해서 우리가 좀 묶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개에서 5개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12단락 이런 거는 그대로 지키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원고지가 뭐 좀 쓰려고 하면 또 단락이 바뀌고 이러면 원고지 부족하고 글자 수는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4개에서 5개 오늘도 한 요 정도에 맞출 겁니다. 자, 항상 해왔던 얘기 역시 저는 이거 이제 많이 봤어요. 패스하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번 단락, 2번 단락 우리가 번호를 붙였을 때 단락별로 무조건 40%를 뽑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쫙 연결하면 좋은 쓰기가 요약 쓰기가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요약 쓰기는 1000자를 읽은 사람과 400자를 읽은 사람이 거의 핵심적인 정보를 얻는데 무리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에요. 근데 어떤 단락은요, 정말 90%를 다 써야 되는 단락이 있는 거고, 어떤 단락은, 이거는 뭐 거의 쓸 필요가 없네. 그러면 제가 10%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 거 한번 쭉 보시면 알 텐데요. 12개, 11개 이렇게 단락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은 아예 안 쓰기도 해요. 아예 이 단락은 그냥 뺄게요. 약간 삽입 단락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을 봐서 전체 내용의 균형을 딱 잡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40%, 40%, 40%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패스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이거를 말을 해놓고 좀 더 설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상황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 사람은 참 선량하고 남토끼를 좋아했다 라고 하고 뒤에 어느 날 누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었다 하는 내용이 하나 더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대사, 인칭 대사, 사람을 지칭하거나 지시대사 사용에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2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먼저 이 글에서 주인공이 워로 서술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1인칭 시점으로. 그거를 여러분이 요약할 때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나는 어릴 때 이러이런 배경을 자랐다. 이런
어떤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을 해가는 글을 요약할 때 내 마음대로 나는 이 글을 한번 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었기 때문에 타로 바꾼다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돼요. 네, 그런 인칭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특히 직접화법이 간접화법으로 오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지난해까지는 정말 대화가 많이 나왔어요. 당장 다음 달도 대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이게 직접화법이라는 건 정말 이제 큰 따옴표를 쳐서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인물이 한 말을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줄일 때 이렇게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 말했다.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날 너무 내가 좀 짜증이 많이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우리가 줄일 때는 그가 나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서술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워 같은 것들이 직접 예, 이게 빠진 상태에서 간접화법으로 갈 때는 워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 영어에서 직접화법, 간접화법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없어요. 오늘은 하나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그런 거 연습하는 거는 작년 거를 조금 보시면 굉장히 연습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시대사라는 거는 이제 쭈 같은 건데 원래 쭈라는 것은 요 바로 앞에 내용을 뭉뚱거려서 우리가 쭈 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요약 쓰기에서 안 썼어요. 근데 쭈어는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좋게는 이제 연결이 우리가 이 내용 다음에 갑자기 다음 내용으로 이거를 썼다. 그러면 약간 갑툭튀라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때는 뭔가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로 부드럽게 연결까지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고요. 예, 요 글은 바이토에서 찾으면 거의 비슷하게 또 찾아낼 수도 있는 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길거리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한국어로 빠르게 볼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어만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해석은 될 수 있으면 중국어 해석을 좀 어색하더라도 직역에 가깝게 했다는 부분만 조금 감안해 주세요. 자연스러움보다는 직접적인 것을 추구했다. 항저우의 안로라는 길에 한 백화점 입구에는 종종 한 젊은이가 한 검은색의 큰 가방을 지키면서 고개를 숙이고 옷과 일상용품을 꿰매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동화리이다. 방금 요 사진처럼 이렇게요. 검은색 가방은 못 찾았어요, 제가. 샤오동의 수선 솜씨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다. 예, 한 문장 끝났고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옷을 수선해주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항저우에서는 조금 유명세가 있었다. 그 다음 2번 달라. 샤오동은 원래 일찍이 옷 공장에서 실습생을 한 적이 있고 상점에 가서 구매 상담원을 한 적도 있고 또한 시험 삼아 작은 장사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 꾸준히 해나가지 못했다. 막막하던 무렵 그는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항저우 상업가에서 사람들에게 바느질 수선을 하고 장사가 번창하는데 옷 공장에 들어간 적이 있는 자신이 옷 공장 아까 있었잖아요. 왜 어머니를 따라 바느질을 배우지 않는 걸까? 내가 배워야겠다. 그는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직업이라도 최고의 수준으로 해내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빛을 발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3번 단락입니다. 그래서 샤오동은 어머니의 지도하에 2달간 바늘에 실을 꿰고 정밀하게 수선하는 것을 열심히 연습한 후 예나눌라는 아까 그 길에서 일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같이 일하기 시작했다.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옷을 수선하기 시작한 후 샤오동은 그제서야 어머니의 20년간의 고생을 체험으로 깨닫게 되었다. 가게를 세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온이 높게는 38도에 이르는 무더운 거리에서 모자 2사람은 길거리 전복 문 앞에 계단에 앉아서 수선을 하면서 일감을 기다렸다. 땀이 손님의 옷 위에 떨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반드시 끊임없이 목 위에 수건을 사용해서 얼굴을 닦아야 했다. 네, 4번 단락입니다. 더위가 심하든 추위가 심하든 비, 눈, 바람, 서리에 관계없이 샤오동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매일 꾸준하게 노점에 나왔다. 업종에 들어온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샤오동은 몇백 위안에 한 벌인 양모 셔츠를 수선한 적도 있고 비싼 거요. 10,000위안이 넘는 사치스러운 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수선한 적도 있었다. 샤오동이 말하기 어떤 손님이 가져온 명품 옷은 단지 작은 구멍이 났을 뿐인데 만약 그들 같은 이런 바느질 공이 없으면 손님은 아마도 그것들을 버릴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성을 들인 수선을 거친 후 가격이 싸지 않은 옷이 보기에 몰라보게 달라졌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자기 일의 의의와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다. 네, 그 다음 5번 단락은 좀 길어서 2번으로 나눠 가도록 할게요. 몇 년 후에 큰 돈벌이가 명성을 듣고 샤오동을 찾아왔다. 한 대 오픈형 스포츠카의 차 덮개에 몇 개 구멍이 났는데 전체 차 덮개를 바꾸려면 85만 위안. 한번 계산해 보실게요. 엄청나겠죠. 뭐 필요했다.
시작했다. 차주는 비싼 것이 싫어서 사람에게 수선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 고난도의 일을 감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차주는 여러 사람을 거쳐 샤오동에게 연락을 했고 또한 사실 85에 비하면 만은 너무 작긴 한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돈이니까요. 10,000위안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계속 5번 단락이에요. 그래서 시어동과 어머니는 차주집에 차고로 와서 차 두께를 수선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세 네 종류의 굵기가 다른 검은 실을, 보통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검은 실을 갖추었고 그리고 차 덮개 천의 결을 자세하게 연구하여 차 덮개 본래의 가로 세로 선에 근거하여 한 올 한 올, 한 바늘 한 실 왔다 갔다 수선했다. 차 덮개는 고정된 것이어서 모자 두 사람은 작은 나무 의자 위에 올라서서 차 위에 엎드려서 수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 바늘 한 실 매우 쉽지 않았다. 수선이 끝나자 차주는 놀라고 기뻐하며 말했다. 그야말로 손상장과 완전히 같아요. 당신들은 너무 대단해요. 네, 6번 단락입니다. 사치품을 수선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시아오동은 손님을 도와 추억도 수선해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18년 그는 한 노인을 도와 한 벌에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치파오를 복원했다. 후에 노인은 또 한 벌에 조상대대로 전해지는 청나라 황제가 하사한 노란 마고자를 가지고 와서 위쪽 2개의 찢어진 구멍을 수선하고 국가에 기승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이 중대한 일이다 보니까 시아오동은 노 전문가는 자기 엄마예요. 엄마의 엄격한 점검 하에 이틀 하루 밤의 시간을 써서 심혈을 기울여 그 문물을 복원했다. 그것을 노인에게 되돌려줄 때 노인은 한동안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시아오동은 갑자기 아무리 평범한 직업도 마음을 써서 하기만 하면 직업 자체를 초월하는 의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굉장히 주제성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가볍게 단연간 적지 않은 상업 패턴이 조용히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옮겨 다니는 작은 수선 노점은 여전히 든든하게 손놀림이 빠른 바느질을 하고 있다로 끝이 납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40% 정도를 뽑아내면서 그리고 어떻게 좀 우리가 연결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항상 많이 줄여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 오늘 얘기할 이야기의 배경이나 주인공을 다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거의 90% 정도는 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저우의 요 길의 한 백화점 입구에 자 조금 구조만 제가 좀 바꿨어요. 원래는 한 젊은이가 검은색 책가방을 지키면서 하면서 젊은이가 앞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한 검은색 책가방을 지키면서 옷과 일상용품 합쳐서 이우라고 하시면 돼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꿰매는 젊은이가 있었다. 예, 이렇게 가로가 들어간 거는 원래 표현에서 제가 변화를 시키는 거. 요 이거 이러한 小伙子 이렇게 앞을 수식 성분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얘기할 거예요. 그의 이름은 타지아오 셔머셔머. 그리고 그라고 하면 되겠죠. 그의 솜씨는 우리가 수공 기술을 쇼이라는 6급 단어를 쓰죠. 네. 솜씨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다. 자, 어머니에 대한 소개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볍게 할게요. 어머니는 자, 원래는 사람들에게 옷을 수선해 주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A 웨이비 구문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이 A 웨이셩이라고 하면 A를 생계 수단으로 삼다라는 표현이 되고 앞에 나온 것을 통해 당연히 옷 수선하는 것을 생계 수단으로 삼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때 이것이란 말을 요건 거의 5급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들어간 단어는 다 5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츠라고 하면 저뭐 저리 저로 시작하는 모든 말을 다 대체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또이 츠 이에 대해 이런 것들 루츠 이와 같다 전부 5급 단어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츠 정도는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할 때 뛰어나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로 그 솜씨 자체가 좀 유명세가 있었다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면 항저우延安路的 이거 해도 되고 이지아 해도 됩니다. 百货商场门口有 이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꾸미는 말로 넣을 거예요. 手着黑色书包 하면서 뭐를 꿰매다. 아까 우리가 절대 오늘 모르면 안 되는 단어. 织补 이우더 小伙子 젊은이가 있었다 하고 바로 연결을. 다시요. 여기 멍커 요 이거 요로요로한 小伙子가 있었는데 他叫 동화일리 여기까지가 한 문장. 그리고 他的手艺는 是和母亲学的 어머니와 배운 것이었고 사실 문장이 이렇게
잘릴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쉼표 찍고 母亲以此为生 이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로써 생계수단으로 삼아서 手艺小有名气 이건 똑같아요. 조금 유명세가 있었다 라고 해서 내용 자체는 거의 썼지만 표현으로 좀 많이 줄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많이 줄이지는 보통 못하는 게 1번 단락이에요. 2번 단락 보면 자,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동은 원래 이것도 했었죠? 이것도 했었죠? 이것도 했었죠? 세 가지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줄여서 각종 일을 시험 삼아 해본 적이 있었다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한 그러나 모두 꾸준히 해나가지 못했다까지는 그대로 가실 거예요. 막막하던 무렵 什么什么之际 라는 단어가 6급 단어. 그런데 迷茫之际 도저히 내가 못 살리겠다면 바로 넘어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생각했는데 아니고 뭐라고 할 거냐면 딱 진짜 하고 싶은 말 어머니를 따라 바느질을 배우겠다고 새롭게 그냥 제가 결심했다. 이렇게 줄여버릴 거예요. 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내용이 한 25%? 30%로 줄 거예요. 앞에 1번 단락은 많이 썼지만 여기는 그렇게 많이 쓸 게 없다는 얘기예요. 小董原来尝试 6급 단어 尝试过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各种工作 但 그러나 또 没坚持下去 꾸준히 해나가지 못했다. 迷茫之际 쓰시면 좋겠지만 못 쓴다면 他忽然决心 그는 갑자기 결심했다. 뭐 하겠다고? 跟着妈妈 혹은 跟着母亲 전체적으로 이 글은 마마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무친이라고 씁니다. 跟着母亲学 뭐를 배워요? 做 하는 것을 针线活 잘 보시면 침은 바늘을 얘기하고 시에는 실을 얘기해요. 针线活 합쳐서 바느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他忽然决心跟着母亲学做针线活 하면 기본적인 얘기는 다 들어간 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꾸준히 못하고 있어서 막막할 때 결심했다. 바느질을 배우겠다고. 요게 가장 기본이죠. 네, 요렇게 넘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번 단락입니다. 그래서 샤오동은 당연히 쓸데없는 말들인 거예요. 왜냐면 엄마한테 배운다고 했잖아요. 방금. 또 어머니의 지도하에 하지 마시고요. 2달간 당연히 바느질을 배울 거니까 열심히 연습한 후 그 길에서 일을 이어받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문장이 짧기 때문에 쉼표로 이제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제서야 어머니의 이 20년간의 고생을 체험으로 깨닫다. 사실 별단어 아니에요. 티회, 몸을 통해서 배우다 라는 뜻으로 우리 5급 단어인데요. 티회 따올러 누구누구더 지엔신이라고 원래 글에 나오는데 우리가 신고 이렇게 바꾸면 더 쉬워지겠죠? 어머니의 고생을 깨닫게 되었다. 가게를 세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비싸고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뭘 못할 때는 가능보어 지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뚱뚱해서 이 옷을 지금 못 입는다. 그러면穿不下안 내려가 이렇게 되지만 이 옷이 뭐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뭐 2천만 원짜리라서 나는 저거 돈 없어서 못 입겠는데 할 때는 穿不起돈 없어서 못 산다, 말부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내다는 표현을 써서 쭈부치먼디이라고 할 거예요. 가게를 세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런 상세한 거, 뭐 38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더운 거리에서 모자 두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서 바로 어떤 점포 문 앞 그런 너무 세밀한 묘사는 아까 제가 다 패스. 길거리에 앉아서 이비엔 수선하고 이비엔 일감을 기다렸다. 그 뒤에 땀이 떨어지지 않게 이건 너무 세밀한 묘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빼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해야 되는 건 굉장히 길거리에서 힘들게 일을 했다는 것만 표현하면 되는 거지 뭐 땀 닦았다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줄이는 입장에서는 할 상황이 아닌 거죠. 자, 중국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于是小董 아주 열심히 연습하다 苦练了2个月后2个月后在延安路에서 일을 이어봤다. 接起了活儿 했고 才体会到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뭐를? 这20年来母亲这20年来的艰辛或者辛苦 하고 한 문장을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좀 힘들게 일했다는 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因为뭐 때문에 住不起门店 하면 이미 돈이 없어서라는 뜻이 들어가요. 住不起门店
在어디에서 아주 덥다를 炎下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炎下街头에서母子两个人坐在 어디에 앉았냐면 街边 길거리 가쪽에 앉아서 一边 织布 해도 되고 修布 하셔도 돼요. 织布 一边等活儿 等活儿 일감을 기다렸다 라고 표현하시면 기본적인 거 충분히 연결성 좋게 끝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또 앞에 보시면 더위가 심하다. 이거는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샤오동이 이번에는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노점에 나왔다는 걸 표현하시면 되고, 제가 앞에 그러나라는 연결을 넣은 거는 우리가 앞에 3번 단락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연결이 괜찮아 보여서예요. 그러나 샤오동은 매일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나왔고, 시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샤오동은, 자 보시면 이 얘기는 뭘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것들을 이제 수선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수선한 적이 있었다? 매우 비싼이란 말을 넣을 거예요. 대신 옷과 가방을 수선한 적도 있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샤오동이 말하길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원래 간접화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정성 들여서 수선을 거친 후에 이런 비싼 것들이 이런 것들이로 대체하고 보기에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표현이 원래는 看上去焕然一新인데 이 말이 나는 너무 어려워. 또 6급 표현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变得很新 이렇게 되게 쉽게 바꾸시면 돼요. 좀 새롭게 변한 것을 보게 되었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뭐라고 느껴요? 자기 일의 의의와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흐름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핵심을 잘 보면 요 단락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샤오동이 이번에는 그런 아까 되게 안 좋은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점에 나왔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솜씨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비싼 것도 이제 고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샤오동이 말하기를 이런 비싼 것들이 되게 새롭게 변하니까 자기가 의의와 가치를 깨달았다. 이게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但是小童每天坚持꾸준하게, 아까는 坚持下去를 못했다 그랬거든요. 坚持出摊하면 노점에 나왔다는 뜻이에요. 나왔고, 随着 뭐에 따라서 时间渐长 시간이 渐的 점점 장 길어짐에 따라 샤오동은 뭐도 수선한 적이 있었다? 修补过 혹은 织补过非常贵的衣服和包도 고친 적이 있었다. 자, 뭐를 거치다라고 할 때 우리 칭구어 라는 표현 써보도록 할게요. 칭구어, 징신이란 말도 우리가 사실은 6급 단어거든요. 굉장히 정성을 들인다는 얘기예요. 징신, 修补后这些东西这些衣服这些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看上去焕然一新 아니면 看上去变得很新看上去很新 혹은 뭐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셔도 돼요. 变化很大 뭐 이렇게 하시든지 한 걸 보고서 这让他感觉到 그로 하여금 느끼게 했어요. 뭐를 他自己他工作的 그의 일에, 자신의 일에 自己工作的라고 할까요? 自己工作的意义和价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这让他感觉到自己工作的意义和价值 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건 끝났습니다. 5번 단락에서 우리가 또 핵심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면 또 여기도 너무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후, 자, 이거는 약간 묘사적인 표현이죠. 문학적인 표현 빼시고요. 바로 들어갈 거예요. 한대 오픈형. 여기서 한자랑 표현이 너무 어렵다고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자, 장펑 파우처. 장은 연다는 뜻이고 펑은 덮개를 열 수 있는 오픈형, 파우는 많이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 근데 이 펑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펑 파우처의 차 덮개에 몇 개의 구멍이 났는데 덮개를 바꾸려면 매우 비싸서란 말을 채로 넣어버릴게요. 이게 돈까지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 외워지질 않아요. 너무 비싸서 차주는 샤오동에게 연락을 했고 바로 넘어가야죠. 어떻게 탔어 이 과정을, 그죠? 또한 10,000위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까지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几年后一辆敞篷이에요. 敞篷跑车的车棚破了几个洞. 구멍이 몇 개 났는데,
차 덮개를 바꾸려면 换车棚非常贵 굉장히 비싸서 车主联系到小董 했고 빙 또한 자 요거는 새로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원래 표현이 굉장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6급을 쓸 거면 정노 4급 정도로 내려갈 거면 따잉 약속했다. 정노 게이타 2만 위안 혹은 따잉 게이타 2만 위안 하기로 약속도 했다. 자, 그래서 샤오동과 어머니가 차주집에 차고로 가서 차 덮개를 수선하기 시작했다. 너무 세밀한 표현. 절대 못 써요. 절대 못 쓰고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한 발 한 발은 매우 쉽지 않았다였는데 저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매우 쉽지 않게 하고 꾸며버릴 거예요. 수선이 끝나자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차주가 아주 칭시라는 말 아시죠? 놀라지만 시환더시 기뻐하면서 말했다. 우리 이 말 그대로 다 안 쓸 거죠? 그러면 간접화법으로 그냥 심표를 찍으시고 손상정과 완전히 같다고 말했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만 끄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별로 많이 쓰지 않아요. 그쵸? 于是小董和母亲来到车主的车库开始修补 해도 되고 织补 해도 돼요. 修补车棚 车 아까 요거 棚 棚차 덮개를 수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非常不易的 혹은 非常辛苦的 뭐 이런 식으로 꾸며서 이 더는 이 더겠죠. 동사를 꾸며서 굉장히 쉽지 않게 뭐를 끝냈어요? 시오부 완공했어요. 완공 일을 끝내자 车主惊喜地说 굉장히 기쁘고 놀라면서 和损伤前一模一样 혹은 그냥 이양을 조금 더 강조해서 완전 이양 이런 식으로 이 모를 못 쓰시겠으면 완전 이양 하다라고 말했다 하면 이 자체가 이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술도 좋아졌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전도돼서 완전히 이 오픈카에 대해서 막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고 싶었고 막 또 가서 고치는 과정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단락의 가장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핵심적인 거는 기술이 좋아졌고 돈도 이제 많이 벌게 됐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단락은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왔었어요. 자, 제외하고도 필요 없고 샤오동은 손님을 도와 추억을 수선하다라고 해서 시오부 회의 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우리 한국어로는 이런 거를 이제 작은 따옴표를 쓰지만 중국어는 작은 따옴표가 절대 먼저 등장하는 일이 아예 없어요. 큰 따옴표만 무조건 쓰시고요. 작은 따옴표는 큰 따옴표 안에서 또 따옴표를 써야 할 때만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하실 때는 큰 따옴표로 써주셔야 한다는 거. 샤오동은 손님을 도와 추억도 수선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이 나오시는데요. 2018년 그는 한 노인을 도와서 한 벌에 100년에 넘는 역사가 있는 치파오를 복원했고 후에 노인이 원래는 노인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노인이 가져온 이렇게 바로 꾸미는 말로 넣을 거예요. 문장이 뜯어지지 않고 하나로 다 합쳐지게 노인이 가져온 조상 대대로 전해진단 말은 여기 있을 거예요. 祖传的黄马과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작년 후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말들이 너무 좀 단어가 어려웠다는 거죠. 아까 오픈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할 때는 난이도가 좀 있었다,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가져온 祖传的 조상대대로 전해지는 이것까지 다 적으려면 너무 우리가 단어가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래서 전해지는 황마과 를 심혈을 기울여 아까 징신 똑같아요. 복원했다. 이거를 서술어로 잡고 그리고 마고자를 오 하고 연결을 해서 끝내버릴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찢어진 문장들이잖아요. 근데 후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복원했다. 이것도 복원했다. 이렇게 딱딱 두 가지로 끝내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굉장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약간 주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노인에게 되돌려 줄 때 노인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때 샤오동은 갑자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서요. 아무리 평범한 직업도 마음을 써서 하기만 하면 只要 HOB 쓸게요.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 네,
직업 자체를 초월하는 의의를 얻게 된다는 것은 意识到 의식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신경 써서 써보도록 할게요. 이때 자, 이 말을 잘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보실게요. 네, 제가 아까 여기를 안 썼어요. 이것도 언뜻 보면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는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직업이라도 최고의 수준을 해내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빛을 발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왜 안 썼을까요? 방금 거기에 주제가 나와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자, 흐름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엄마 따라 배워야겠다. 결심하고 2달간 연습해서 하면 딱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주제성이 들어오는 건 원래 천자일 때는 괜찮았지만 우리가 지금 줄여 쓰는 입장에서는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주제를 결국 같은 말이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 단락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버렸어요.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小董还帮客人修补回忆 하기도 했다. 2018년 기억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빼셔도 돼요. 他帮一位老人修复라는 말 6급 단어인데요. 복원하다. 6급 단어 修复过一件上百年历史有上百年历史的旗袍 旗袍도 6급 단어죠.旗袍로 복원했고 后来 후에 자 이제 우리는 요걸 먼저 써야 돼요. 중국어는 동사를 먼저 써야 되니까 精心 요 하나 쓸게요. 또 요거 제가 넣었어요. 요 精心修复过修复了 할까요? 修复了 요거 쓸게요. 그러면 修补 안 하고 修复로 갈게요. 修复了 하고 노인이 가져온으로 갈게요. 老人拿来的 조상대대로 전해지는 祖传的黄马褂 요렇게 하면 이만큼이 확 줄어질 수 있어요. 后来又修复过修复了 죄송해요. 后来又修复了老人拿来的祖传的黄马褂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把它交还给老人时 노인에게 되돌려줄 때 老人 한동안 필요 없으니까 감동해서 感动落泪 했다. 那时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小董은 주어예요. 깨닫게 되었다. 意识到 그리고 요 나머지 중간이 다 목적어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아무리 평범한 직업도 在平常的职业 뭐 하기만 하면 只要用心去做 마음을 써서 하기만 하면 就会获得 뭐를 얻을 수 있다? 직업 자체를 초월하는 超越职业本身的意义 한다는 것을 아까 우리 동사는 썼잖아요. 意识到 제가 이제 한국어 빼고 중국어로 한번 쫙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那时小董意识到在平常的职业只要用心去做就会获得超越职业本身的意义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단연간 多年来 이거는 빼고 이 사람들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那个 옮겨 다닌다. 流动 왜냐면 이 사람들은 가게가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하잖아요. 옮겨 다니는 작은 수선도점 小 그리고 织布摊 하시면 됩니다. 小织布摊 여전히 依然在 짜이는 뭐뭐 하는 중이다. 타타시시였는데 뭐 중접하기 싫으시면 타시더 아주 든든하게 그리고 이 표현을 다른 걸로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이제 쓰는 표현인데 飞 날아다니는 바늘과 걸어다니는 실 이란 말은 손놀림이 아주 빠르게 바느질을 한다는 뜻인데 이걸 여러분이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는 힘들어요. 요건 기억했다가 쓰시고 워낙 한자가 지금 쉽고 별로 어려운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끝나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끝내기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多年来那个그流动的 옮겨 다니는 小织布摊主织布摊依然在踏踏实实的飞针走线 하고 문장이 끝나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를 뽑아내는 과정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단락을 그럼 이제 다시 재분배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단락은 1번 단락은 일단 소개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 뽑을 거예요. 그래서 동활리를 소개하고 엄마도 잠깐 소개를 해준 부분이고요. 2번에서 4번이 쫙 과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안 될 때 엄마한테 배워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함께 일하게 됐다까지 2, 3, 4를 2번 단락에 넣고 이제 에피소드 2개 3번 단락에 아까 5번 단락 스포츠카 고친 거 4번 단락에 아까 6번 단락 노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거 짧은 거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다 5번 단락 이렇게 빼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바이두에서 제목이 있어요. 一针一线 바느질 하나하나도 能织出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칭차일런성 멋진 인생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내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샤오동의 쯔부탈, 샤오동의 바느질 노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적중 특강도요. 우리 최현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HSK 시험은요. 뭐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1월에 확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계속 그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거고 유형도 그대로입니다. 단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절대 해가 바뀌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출제자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은 올해 2022년부터 내가 이제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적중 특강 작년에 찍었던 것도 계속 꾸준하게 거꾸로 이렇게 흐름을 타셔도 되고요. 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적중 특강을 제가 무료로 찍는 것이 가끔 생각해 보면 무료로 해도 되나? 나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제 오프라인 학생들도 적중 특강 보면서 주말에는 이게 숙제로 나가요. 역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개를 보셔서 좀 이게 어느 정도 쌓아지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HSK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